네. 안녕하세요. 김대현입니다. 버전 관리 시스템 기세 내부 구조를 알아보자는 내용으로 글과 스크린캐스트를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평소 기세 내부를 더 알고 싶으셨거나 무언가 깃을 이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소개나 합리화 이런 것들은 이전 글이나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은 내용을 미디엄 글과 유튜브 동영상, 스크린캐스트로 올리고 있으니까요. 글의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은 미디엄에서 봐주시고, 스크린캐스트 방식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다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텐데요.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 1부에서는 Git 내부에 저장되는 오브젝트들의 종류를 살펴보고 그중 블랍과 트리의 저장 형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총 서너 편 정도로 정리할 예정인데 앞으로요. 예. 저도 공부하면서 남기는 내용이니까 틀린 점이 보이면 지적도 편하게 해주시고 의견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편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다 작성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할게요. 예, Git 저장소 디렉토리의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아시다시피 Git은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고요. 한 프로젝트의 여러 저장소가 각각 이제 독립적으로 완전한 데이터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다 완전한 사본이라고 보셔도 되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원격 저장소 없이도 로컬 저장소만으로도 버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로컬에 직접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데모로 보여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게 뭐 로컬에서만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원격 저장소와도 큰 차이점은 없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는 데는 큰 차이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창을 하나 열어서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Git이 잘 깔려있나 확인을 하고요. 제 경우는 이제 2.9.2 버전이 깔려 있는데요. 이게 아마 최신 버전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버전을 쓰시든 큰 차이는 없으실 거예요. 뭐 버전을 크게 탈 만한 내용은 아니라서요. 그래서 현재 작업하시는 디렉토리에서 임의의 새 디렉토리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렉토리는 아무 내용이 들어있지 않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git init 명령어로 로컬 저장소를 초기화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초기화가 잘 됐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git 디렉토리 혼자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3개의 파일과 4개의 디렉토리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의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려면 tree라는 명령어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git 디렉토리 아래에 어떤 파일과 디렉토리가 있는지 트리 구조로 보여주죠. 네, 이 명령어가 없으신 분은 find 명령어로 대신 보셔도 돼요. 예, 일단 저는 tree라는 명령을 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이 이 .git 디렉토리 아래에 오브젝트라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지금은 이 아래에 info라는 팩 디렉토리가 있기는 한데 아무런 내용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로 git 저장소를 만들면 작업 디렉토리 아래에 .git 디렉토리가 생기고요. 이 안에 git 저장소의 모든 내용이 담기게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원격 저장소와 연결하지 않고도 git의 모든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git init로 초기화해서 뭔가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거는 뭐 별다른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걸 토대로 앞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텅 빈 디렉토리 저장소도 역시 비어 있죠. 이 상태에서 readme.md라는 우리 프로젝트 만들면 흔히 하는 일이죠. readme.md 파일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저장소 디렉토리에 지금 현재 뭐 init을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한 상태고 내용도 없죠. 이 상태에서 에코로 실험용 저장소 라는 문구가 찍히는
md 파일, readme.md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그 내용은 실험용 저장소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git 스테이터스를 다시 보시면 이제 뭐 readme.md가 있기는 한데 이게 아직 추적 중인 아니다 라는 문구를 보여주죠.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추가를 할게요. 그럼 이제 readme.md 파일이 스테이지 영역에 들어간 상태죠. 아직 커밋은 안 했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 디렉토리를 한번 다시 보면 이제 상위 디렉토리에 이제 readme.md 파일이 생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git 저장소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git 디렉토리에는 다른 건 이제 변화가 없지만 이 부분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object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밑에 없던 8a라는 디렉토리가 생겼고, 그 뒤에 이제 굉장히 길지만 길고 암호 같은 파일이 하나 새로 생겼죠. 이게 뭐냐면요. 이쪽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git은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건 저장하기 전에 항상 체크썸을 구하고요. 그 기준으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체크썸을 구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SHA1 해시를 쓰고 SHA1 해시는 이제 아시다시피 160비트를 쓰죠. 그럼 이 160비트는 바이트로 얘기하면 20바이트고 이 20바이트를 화면에서 바로 보일 수 있게 16진수 문자열로 표현을 하면 40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의 40글자 40글자의 id면 id, 해시라면 해시 값이 생기고요. 키 값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긴 해시를 git은 여러 군데서 이제 식별화해서 쓰는데 키 값으로 써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자열이 여기저기서 보이게 되거든요. 저장소에 보관하는 파일들도 이 체크썸을 키로 해서 보관하고 트리 구조,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트리 구조도 이 체크썸으로 보관하고, 또 이제 커밋을 남기면 커밋에 대한 데이터도 이 체크썸을 기준으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 SHA1 해시값 40자는 사실 거의 뭐 온 세상에서 거의 유일한 값이 나오니까 고유키로 쓸 수가 있어요. 뭐 거의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는 뭐 작년에 뭔가 해시 충돌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발표된 것 같더라고요. 어쨌건 이제 사실상 거의 유일하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값으로 쓸 수도 있고,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뭐 한 저장소 안이라는 범위로 좀 좁혀서 얘기하면 앞에 몇 글자만 써도 대부분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8자나 7자로 줄여서 쓸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래 이 두 명령어는 뭐 gitshow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40자를 다 준 경우와 이렇게 7자만 준 경우가 사실상 하는 일은 같습니다. 뭐 불행히 요 7자가 겹치는 오브젝트가 있지 않은 이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대부분은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gitHub의 경우도 화면에는 앞에 7자만 보여주고요. 뭐 사실 뭐 안에 링크는 40자가 다 걸려 있긴 한데요. 보통 이제 git에서 앞에 7자 내지는 뭐 8자, 뭐 6자 정도로 표현해서 이 해시 값을 쓰고는 하죠.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기본 설명을 드릴게요. git은 이런 뭐 해시 값을 써서 전체 내용을 주소로 활용하는 파일 시스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git의 내부는 사실상 꽤 단순한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인데요. 그 단순하다는 정도가 이제 뭐 맨 페이지에 보면 stupid라는 단어 정도까지 쓰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맨 페이지 한번 다시 볼까요? 맨 git 쳐보면 여기 이제 stupid 컨텐트 트래커라고 얘가 나오죠. 하여튼 이 정도로 사실상 단순한 키밸류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든 git에 담을 수 있고, git은 그 데이터에 SHA1 해시 값을 키 값으로 해서 어딘가에 저장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 키 값을 기준으로 보관했던 데이터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단순한 키밸류 스토리지 위에 몇 가지 정해진 방식으로 데이터를 담고요. 그걸 잘 활용해서 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우아한 버전 관리 시스템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SHA1 해시 값을 키로 해서 .git 디렉토리 아래에 오브젝트 디렉토리 아래에 40자에서 그 이제 헥사데시말로 표현한 40글자 중 앞 2글자로 디렉토리를 만들고
남은 38자를 파일명으로 해서 내용을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모든 오브젝트를 한 디렉토리에 다 때려 담으면 불편한 점들이 있으니까 한 단계 디렉토리를 더 쪼갠 것 뿐이고요. 그럼 이제 오브젝트 디렉토리 안에는 최대 이제 256개의 디렉토리가 생기고요. 그 아래에 8글자씩 되어 있는 파일들이 저장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git add readme 했을 때 그 8a 이게 이제 sha1 값의 앞에 두 글자 이제 뭐 그거를 쪼갠 거고 그 디렉토리 아래에 38자로 이 파일명이 생긴 거예요. 네,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예. 별거 아닙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기세도 기초 내용이 나오는데요. 긴 명령어에 대해서 좀 잠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를 쓰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 플러밍과 포셀린이라는 두 부류로 나눈 명령어를 써요. 그래서 뭐 저수준의 기본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플러밍 명령어와 고수준에서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포슬 발음도 어렵죠? 포설린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git을 쓰는 커맨드들은 포설린 명령어고요. 그 포설린 명령어 내부에서 안쪽에서 이제 플러밍 명령어들이 활용되어 원하는 일을 처리하게 되죠. 참고로 이제 두 단어의 뜻은 그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에 있는 뭐 수도 설비 배관 이런 것들을 플러밍이라고 하고요. 화장실에 이제 타일에 쓰이는 자기 재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포셀린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우리가 화장실을 쓸 때는 겉에 타일만 우아하게 보면서 쓰지만 실제 복잡하고 더러운 일들은 내부의 배관들이 한다는 식의 비유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좀 애매하죠. 뭐 딱 와닿지 않는 우리가 뭐 제가 영어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와닿지 않는 표현입니다만 어쨌건 저수준의 플러밍 명령어와 고수준의 포설린 명령어 군이 있어요. 이 내용을 이제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하면 이제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 위에 git은 이걸 키밸류 스토리지로 좀 단순화해서 쓰고요. 그거를 다루는 플러밍 명령어 군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들을 써서 결국 사용자가 쓰는 포슬린 명령어들이 제일 바깥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쓰는 git GUI 애플리케이션이나 멋진 IDE들은 이 대부분은 포슬린 명령어를 쓰고 가끔은 플러밍 명령어까지 써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처리해 줍니다. 사실 GUI나 IDE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JGit이나 libgit2 같은 라이브러리를 쓰지만 그 라이브러리들도 이렇게 안에 열어보면 플러밍과 포슬린 API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개념은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 그림 이제 안쪽에 키밸류 스토리지 부분이 git이 내부적으로 저장하는 그 오브젝트들이 있는데요. 이제 블랍, 트리, 커밋 같은 것들이 있고 이것들은 SHA1 키 값으로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에는 뭐 마스터, 헤드, v1.0 태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레퍼런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SHA1 키 값은 아니고 이름으로 어떤 지칭하는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뭐 전체적인 구조와 뭐 형태는 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블랍을 추가해 볼게요. 아까 이제 add 명령으로 추가했던 것과 거의 같은 효과가 날 텐데요. git이 이제 우리 프로젝트에 필요한 소스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이나 뭐 각종 데이터를 이 블랍이라는 걸로 저장을 하는데요. 신기한 점은 이제 그 파일명 같은 메타데이터 같은 건 빼고 그 안에 내용, 바이너리 데이터 자체만 저장을 합니다. 블랍에다가요. 그래서 저장할 때 사용하는 파일명은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 SHA1 해시 값을 만들어내고요. 이 40자를 파일명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git 해시 오브젝트라는 명령어, 플러밍 명령어를 써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는 아까 git add readme.md로 그 포슬린 명령어로 썼을 때 내부적으로 활용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readme.md 파일은 만들었죠. 그래서 저장소에 있는 상태고 트리로 다시 확인해 보면 오브젝트 파일 남아있죠. 이 파일을 제가 임의로 한번 지워 볼게요. 지운다기보다 옮겨 놓을게요. git에 오브젝트에 8a. 어쩌고 저쩌고를 8a83.bak 파일로 작업 디렉토리 루트에 빼놓죠. 그러면 아까 오브젝트 디렉토리에는 내용이 없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readme.md 파일 기준으로 그 해시 오브젝트라는 플러밍 명령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cat readme.md를 파이프로 연결해서 해시 오브젝트 라는 플러밍 명령을 쓰되 입력은 스탠다드 인에서 받겠다 하면 저 본문을 기준으로 git이 쓰는 나름의 sha1 값 해시를 찍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0글자가 나왔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상태고요. 해시 오브젝트에 -w 옵션을 주면 실제로 이 내용을 오브젝트 디렉토리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걸 아직 안 했을 경우에는 아까 오브젝트 디렉토리가 파일이 삭제된 채로 남아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W 옵션을 주면 이 내용이 블랍으로 저장이 됩니다. 다시 트리로 보면 다시 같은 파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git 디렉토리에 오브젝트에 8a에 어쩌고 파일이 있고 아까 백업 받아놓은 아까 옮겨놓은 8a83.bak 파일과 비교해보면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git add로 추가했던 것과 지금 플러밍 명령어 해시 오브젝트라는 명령으로 추가한 것이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백업으로 했던 파일은 삭제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git add 명령으로 파일을 추가하면 git 오브젝트 파일 안에 블랍이라는 내용으로 들어가고 뭐 추가적으로 이거 말고도 이제 인덱스 영역에 이 readme.md 파일이라는 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우선은 블랍이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일의 내용은 뭐냐 또 살펴보고 싶어지는데요. 출력해보죠. 뭐 cat으로 오브젝트 디렉토리에 출력을 해보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찍혀요. 그래서 파일 명령으로 그게 뭔지 살펴보면 파일 명령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전혀 알 수 없는 엉뚱한 값이 찍히거든요. VAX 커프 뭐 실행 파일 포맷이라는데 VAX라는 뭐 유닉스인가요? 예전에? 하여튼 알 수 없는 포맷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문서를 더 살펴보고 어떤 내용이 찍히는지 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미 한번 훑어봤으니까 바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문서에 따르면 이 git 내부적으로 저장하는 오브젝트 파일들은 다 zlib로 압축을 해요. 그래서 이 zlib로 압축했던 거를 풀어내야 그 다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zlib은 이제 아시다시피 무료로 공개된 압축 알고리즘이자 라이브러리인데 이 라이선스가 무료고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꽤 널리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래밍 언어의 표준 라이브러리도 들어있고 뭐 여기저기서 쓰이는데 그런데 좀 그런 상황에서는 좀 애매하게도 이게 정작 터미널에서 커맨드로 압축을 하거나 푸는 프로그램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좀 번잡해 보이지만 이 루비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zlib 압축된 내용을 풀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맨드를 복사를 해서 터미널에서 쳐볼게요. 그래서 얘를 풀되 이 스크립트의 내용은 스탠다드 인을 전부 읽어서 zlib로 압축을 풀어서 화면에 찍어달라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zlib이라는 라이브러리를 require 한 거고요. 루비 스크립트 뭐 이 옵션 준 건 실제로 이 내용을 실행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스탠다드 인을 파일에서 넣어주면 되죠. 오브젝트 82832 이 파일을 읽어서 zlib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에 찍힌 내용은 블랍 공백 22 샵 실험용 저장소 이렇게 찍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이 프린트 대신 p 메서드를 써볼게요. p 메서드는 뭐냐면 루비 메서드인데 이제 화면에 찍을 수 없는 아스키 캐릭터, 화면에 찍을 수 없는 문자들은 아스키 코드 값을 그냥 바이트 코드 값을 화면에 찍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특이한 점이 블랍 띄고 22 다음에 널 문자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널 문자가 화면에 찍히지 않았는데 사실상 널 문자가 있고 뒤에는 실제 본문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게 돼요. 별거 없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시다시피 블랍을 저장할 때는 오브젝트 헤더가 먼저 저장이 돼요. 헤더가 먼저 앞에 있고 이 부분을 헤더라고 하고요. 그 뒤에는 블랍의 경우에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헤더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브젝트 헤더는 블랍 또는 트리 또는 커밋 등의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자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블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백 문자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실제 본문 내용, 헤더를 제외한 본문 내용의 바이트 수를 문자열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20이 그냥 화면에 그대로 보였죠. 뭐 실제 인티저 값이 아니고 그냥 화면에 보이는 문자로 표현한 숫자 10진수 그대로 20이라는 값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널 문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널 문자까지가 최초에 나오는 널 문자까지가 깃에서 보관하는 오브젝트의 헤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 부분은 이 블랍 오브젝트고 공백 있고 본문의 내용은 총 22바이트이며 실제 내용은 이거다 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드미 파일 보면 실제로 22바이트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헤더에도 표기가 되어 있고 내용이 덧붙어 있는 거죠. 별거 없죠. 그래서 블랍 형태는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이 지금 전체 내용 블랍 22 널 캐릭터까지 해서 뒤에 이제 본문 내용까지 다 한 데이터를 SHA1으로 해시 다이제스트를 찍으면 그게 파일명이 됩니다. 그게 깃에서 쓰는 키 값이 되고요. 그게 오브젝트 아이디인 거죠. 별거 없죠. 블랍이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의 깃 오브젝트입니다. 지금껏 살펴본 그 블랍은 그 내용만 저장되고 메타데이터는 따로 저장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파일명 같은 기본적인 메타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파일 이름과 기본 속성, 그리고 이 파일이 어느 디렉토리에 속하는지의 정보를 트리 오브젝트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한 트리 오브젝트는 특정 시점에 어떤 특정 디렉토리 하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디렉토리 안에 다른 파일이나 또 서브 디렉토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개념으로 트리 아래에는 여러 블랍과 또 다른 여러 트리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저장소에 파일과 디렉토리를 하나 추가해서 이번에는 커밋까지 찍어 볼게요. 터미널 열어서요. 이제 뭐 아직 하나도 커밋 안 한 인덱스 영역에 readme.md 파일만 추가한 상태였는데요. 여기에서 제 메일 주소를 as라는 파일에 저장을 하고요. 또 뭐 디렉토리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임의로 소스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무 의미 없는 클로저 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저장하겠습니다. 소스 디렉토리 밑에 파트 1이라는 클로저 파일을 저장을 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git add 명령어로 as 파일 추가하고 소스 디렉토리 추가하고 나면 이제 인덱스 영역에는 as readme.md 소스 파트 1.closure 파일까지 추가가 된 형태고요. 이 상태에서 아예 커밋까지 찍을게요. 찍으면 첫 번째 커밋이 남죠.
예, 커밋이 우아하게 남았고요. 제가 보여드린 내용과 그대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파일명으로 그대로 커밋하셨으면 아마 거의 같은, 뭐 커밋 같은 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트리나 블랍 같은 경우는 동일한 sh1 값으로 다 오브젝트가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git 디렉토리 안에 오브젝트 내용 밑에 보면 아까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들어갔죠. 아까는 8283 요거 하나 블랍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readme.md 파일의 그때의 내용이고 나머지들이 생겼어요. 이 중에서 이거 0A7 다른 거죠. 이게 아니네요. 예, 02 7A24 이렇게 시작하는 게 방금 마지막 최초로 커밋한 내용의 최상위 디렉토리를 표현하는 트리 오브젝트입니다. 이 트리 오브젝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2부에서 커밋 오브젝트를 설명드리고 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먼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트리 오브젝트의 실제 포맷을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그 구조를 좀 개념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알아놓은 이 트리 오브젝트 0 알파벳 2, 7, A, 2, 4 뭐 이렇게 시작하는 트리 오브젝트의 실제 내용은 이렇게 3개의 아이템이 들어있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뭐 어떤 형태로 저장되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보기 좋게 3줄로 말씀드린 건데요. 예, 첫 번째 아서라는 블랍이 있고 이 블랍의 키값은 72, D7, 8 어쩌고저쩌고다. 얘의 타입은 블랍이다. 그리고 이게 100644 타입입니다. 라고 이제 첫째 줄에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 아이템은 readme.md인데 이건 우리가 지금껏 늘 했던 블랍 8283 어쩌고저쩌고 이걸로 블랍이고요. 똑같이 100644 포맷으로 있어요. 타입으로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줄 마지막으로는 트리가 다시 나오는데요. 트리고 키값은 이거고 그 이름은 src 소스 디렉토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디렉토리 구조로는 작업 디렉토리 맨 위에 아서랑 readme.md 파일이 있고 그 하위 디렉토리로 src 디렉토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다시 다른 트리 오브젝트를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쫓아가는 트리 오브젝트는 df447이다. 그래서 얘를 다시 열어보면 얘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파일이 블랍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레코드만 들어있습니다. 한 아이템만. 그래서 얘는 타입이 100644고 얘는 블랍이며 블랍 아이디는 키값은 ff711 어쩌고저쩌고며 그 파일명은 part1.clj.다 라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터미널 창에서 보시면은 그 오브젝트 디렉토리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생겼는데 이게 최상위 디렉토리를 표현하는 트리였고요. 그 안에 src를 표현하는 트리가 이건 거죠. df의 447 이게 그 또 트리 오브젝트고 아서라는 블랍은 72 얘고요. 그리고 part1.블랍은 ff 얘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정신없어 이렇게 보여드리면 정신없는데 저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지칭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 정도로만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아마 뭐 그 다음 편까지 하고 나면 다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트리 오브젝트가 2개 생긴 거죠. 지금 트리 오브젝트가 한 커밋을 위해서 지금은 2개가 생겼고요. 이 실제 저장되는 포맷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트리 오브젝트 파일의 내부는 블랍과 마찬가지로 zlib으로 압축한 내용이 저장이 되고요. 압축하기 전의 데이터를 열어보면 역시 블랍과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헤더로 시작합니다. 헤더는 블랍과 동일한 포맷이죠. 트리, 공백, 그리고 바이트 수를 문자열로 표현하고 널 문자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에 블랍의 경우에는 실제 그 블랍의 데이터 내용이 그대로 왔는데요. 이 트리는 그 나름의 포맷으로 저장이 돼요. 이 나름의 포맷은 트리에 포함된 아이템 건수만큼 반복이 되고요.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런 포맷으로 저장이 돼요. 맨 먼저 타입이 나오고요. 공백 문자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널 문자로 끝나는 파일명 문자 열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아이디가 찍혀요.
그래서 요게 하나의 레코드,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3건 있다, 그럼 요게 3번 반복되죠. 한 건 있다, 그럼 한 번만 나오고 끝나고요. 그래서 타입 같은 경우는 문자 연로 100644, 이거는 일반 파일을 뜻하고요. 100755, 얘는 실행 파일을 뜻합니다. 실행할 수 있는 파일. 그리고 040000, 얘는 디렉토리를 뜻해요. 이 외에도 뭐 심볼릭 링크나 몇 가지 타입이 더 있는데요. 대표적인 건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나 지금 우리가 작업한 내용은 실행 파일이 없었기 때문에 100644랑 040000 이거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뭐 64475 있으니까 이게 유닉스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는 파일 속성들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혼동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6443, 755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심볼릭 링크가 따로 표현이 됩니다. 어쨌건 타입에는 이게 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공백 문자가 따라오고 아스키 코드로 20이 되겠죠. 그 세 번째로는 파일명을 널로 끝나는 문자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널로 끝날 때까지가 파일명이 되고, 그게 다 나오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SHA1 해시값, 깃에서 쓰는 키 값이 오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그 헥사데시말 표현이 아니라 그냥 20바이트 바이너리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레코드 하나에 길이는 정해져 있진 않죠. 왜냐하면 그 파일명이 임의의 길이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진 않은데, 앞에 타입은 무조건 6글자고 그리고 공백 7자까지 이제 공백이 되고, 파일명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오브젝트 아이디는 20바이트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몇 건이 올 줄 모르는데 여기 바이트 헤더에 바이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바이트 수를 읽을 때만큼 읽으면 이 트리에 포함된 레코드 수 아이템들을 다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는데, 특이한 점은 지금 타입 그 아까 화면에 보여드렸던 블랍과 트리 이런 것들은 여기 레코드에 들어가진 않아요, 따로. 왜냐하면 이 타입 100644냐 040002냐만 봐도 이게 블랍인지 트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중복된 표현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표현은 이 눈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 보이는 표현일 뿐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블랍과 트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내용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걸 매번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플러밍 명령어를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git cat 파일이라는 플러밍 명령어가 있는데요. cat 파일이라는 플러밍 명령어가 있고, 여기다가 t 옵션을 주면 어떤 git 오브젝트에 오브젝트 디렉토리에 들어있는 어떤 것들에 타입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readme.md 파일의 블랍 키값을 쫓아가 보면 이게 블랍이라고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커밋의 트리의 최상위 트리를 살펴보면 4까지 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트리라고 나옵니다. 근데 각각 P 옵션을 주면 우리가 알아보기 좋게 예쁘게 찍어줘요. 그래서 블랍일 경우에는 그냥 본문 컨텐트가 나오고요. 트리일 경우에는 트리 구조를 아까 정리해서 보여드린 형태로, 실제 포맷은 좀 뭐 바이너리도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할 텐데 화면에 보기 좋게 찍어주죠. 그래서 뭐 아서의 블랍 키값이나 리드미의 블랍 키값이나 아니면 소스 디렉토리의 트리까지도 찍어서 쫓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src 디렉토리의 트리를 쫓아가 보면 파트 1. 블랍까지도 찍을 수 있죠. 얘까지도 한번 더 찍어볼까요? 찍어보면 아까 저장했던 아무 의미 없는 클로저 소스 파일이 찍힙니다. 그래서 앞으로 2부에서는 이제 cat 파일과 뭐 이런 것들 플러밍 명령어 좀 더 활용해 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를 했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긴 글이나 말로 하는 설명보다 소스 코드를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 1부에 정리한 내용을 실제 클로저 소스 코드로 작성할 예정이고요. 이 예제는 별도의 스크린캐스트로 찍어서 올릴게요. 스크린캐스트만 찍을 예정이에요. 소스 코드는 뭐 글로 따로 정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아직 찍진 않았습니다만 찍어서 올릴 스크린캐스트도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소스 코드는 깃허브에 올려둘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스 코드 내용은 git
지금 플러그인 명령어 해시 오브젝트와 cat 파일로 했던 내용을 클로저 소스로 작성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내용이 없으니까 아직 들어가시진 마시고요. 제가 스크린캐스트 다 찍어서 올리면 아마 내용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부에는 스크린캐스트 찍고 나서 이제 2부에서 또 계속될 텐데 git 내부에 지금까지 이제 git 내부에 블랍과 트리 저장하는 형태를 알아본 거고요. 뭐 이 정도면 git 깊숙한 내부를 좀 파헤친 것 같은 뿌듯함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의도로 했는데 어쨌건 지금까지는 그랬고 다음 편 2부에서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커밋과 그 커밋들을 가리키는 레퍼런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1부, 2부 이렇게 함께 해서 보시면 git의 내부에 저장되는 기본에 대해서는 다 아시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3부는 이제 그 외에 조금 더 깊숙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글이나 스크린캐스트를 보고 마음에 드셨다면 뭐 댓글도 남겨주시고 의견 남겨주시고 다른 분들께 추천해 주시고요. 뭐 여러분 SNS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제가 스크린캐스트 남기는 것들 바로바로 여러분 계정에 뜰 테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현이었습니다.